늦은 밤 수영장 물속에서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을 때 저는 이 순간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수영장, 수면 아래로 비치는 은은한 조명,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욕망.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에게 완전히 몸을 맡긴 채 떨리고 있었어요. 물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정작 뜨거운 건 우리였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48입니다. 23세 결혼했고 30 전에 이혼했어요.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죠. 너무 일찍 결혼했던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가 되어버렸고 그 역할에 짓눌려 살다가 결국 끝이 났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결혼 같은 건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죠. 대신 저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고 요가를 하고 주말엔 등산을 다녔어요. 제 몸을 가꾸는 게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40대가 되어서도 탄탄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무리하게 운동한 탓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격한 운동은 피하라고 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운동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친구 수진이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무릎 안 좋을 땐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수영장에서 물리치료 받듯이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했어요. 야간반이 사람도 적고 좋다면서 자기도 거기 다니는데 같이 다녀보자고 권했죠. 수진이는 이미 몇 달째 그 수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 강사에 대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잘 가르친다고, 멋있기도 하다고요. 저는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이나 치료할 생각뿐이었거든요. 남자나 연애 같은 건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첫 수업은 5월 초였습니다. 저녁 8시 야간 수업이었죠.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실내 수영장이었지만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40대 후반이지만 운동으로 관리한 몸이었어요. 배가 나오지 않았고 팔다리도 탄탄했죠. 물론 20대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이게 제 몸이었고 저는 이 몸을 사랑했으니까요. 수영장으로 나갔을 때 몇 명의 수강생들이 이미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그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넓은 어깨, 물에 젖은 상체, 복근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전형적인 수영 강사의 몸이었죠. 수진이가 제 팔을 툭 치며 저 사람이 민중 강사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냐고 물었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수영 강사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릎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천천히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때 느꼈어요. 그의 눈이 제 얼굴을 보다가 잠깐 아래로 내려간 거려. 제 몸을 훑는 시선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10년 넘게 남자의 그런 시선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묘하게 의식이 됐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기본적인 준비 운동, 물에 들어가는 법, 호흡법. 민중 강사는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가끔 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어깨를 만지고
팔의 각도를 조절했죠. 전문적이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피부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어깨를 잡은 그의 손이 뜨겁게 느껴졌고, 팔을 교정할 때 스치는 그의 팔뚝에서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등을 살짝 눌러서 물에 뜨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허리 부분에 손을 대고 힘을 빼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니까 정말로 몸이 떴어요. 신기했죠. 하지만 더 신기한 건 그의 손이 제 허리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어요. 몸이 긴장하면 물도 안다고요. 저는 긴장을 풀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은 그렇게 끝났어요. 샤워하고 나오면서 수진이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사의 손길이 아직도 제 피부에 남아있다는 거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다시 했어요. 물을 틀고 서 있는데 자꾸 그 강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혼잣말을 했죠. 그런데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몸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수영장에서 그가 봤던 시선으로요. 아직 괜찮은 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저녁 8시. 저는 수진이와 함께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무릎 치료가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점점 다른 이유가 생기고 있었죠. 민준 강사였습니다. 수업을 할 때마다 그는 저를 조금씩 더 만졌어요. 자세 교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손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깨, 등, 허리, 그리고 가끔은 엉덩이 근처까지. 물론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항상 자연스럽고 전문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을 대할 때와는 다르다는 거려. 그리고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수영장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떤 수영복을 입을지, 몸에 로션은 충분히 발랐는지요. 수진이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만 특별 관리 받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웃으며 부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배영 자세를 배우는 날이었죠. 민준 강사는 제 몸을 뒤집어서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등을 대고 물에 뜨는 자세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물이 얼굴로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그는 제 머리 뒤에서 지지해줬어요. 한 손은 제 목 뒤를, 다른 손은 허리를 받쳤습니다. 힘을 빼라고, 물을 믿으라고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힘을 뺐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몸이 떴어요. 신기했죠. 이제 혼자 해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뗄 테니까 그대로 있으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균형을 잃었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휘저었어요. 뭐라도 잡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잡았습니다. 무언가 묵직하고 뜨거운 거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 손이 닿아 있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됐거든요. 민준 강사의 수영복. 그 안에 있는 것.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단단하고 뜨겁고 그리고 크기까지도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손을 뗐어요. 물에서 고개를 들고 그를 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그는 웃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놀라셨냐고. 처음엔 다 그렇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봤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는 거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다는 것도요. 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샤워실로 갔을 때
수진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빨갛냐고요. 저는 물이 차가워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제 손에 닿았던 그 감촉.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단단했는지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나이도 어린 강사한테, 그것도 실수로 그런 곳을 만지고는 밤새 그 생각만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다음 수업 날이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수업 때 민중 강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전문적이고 친절하고 자연스러웠죠. 마치 수요일 일은 까맣게 잊은 것처럼요. 그런데 자유형 자세를 가르칠 때였어요. 그는 제 뒤에 섰습니다. 팔 스트로크를 교정하기 위해서였죠. 한 손은 제 팔꿈치를, 다른 손은 제 허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팔을 뻗으라고 했습니다. 더 멀리, 더 길게요. 저는 그의 말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몸이 제게 더 가까이 붙었어요. 가슴이 제 등에 닿았고, 배가 제 허리에 밀착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느껴졌어요. 수영복 너머로 제 엉덩이에 닿는 뭔가가요. 단단했어요. 수요일에 제가 만졌던 그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그리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까지도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팔을 잡고 자세를 교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다는 거요. 물의 저항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힘을 빼고 물의 흐름을 따르라고요. 하지만 저는 힘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옆구리를 따라 내려가더니 골반 근처에서 멈췄어요. 엉덩이 바로 위쪽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됐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제게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떨어지기 전 그의 것이 제 엉덩이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강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갔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몸도 떨리고 있었죠. 수진이가 나란히 섰어요. 오늘 수업 좀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무릎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강사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자꾸 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허리, 엉덩이, 그가 만졌던 곳들이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거려.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엔 물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넷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회사 일이 늦어져서 수업에 못 간다고요. 먼저 가 있으라고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혼자서 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수진이가 없으면 민중 강사와 둘만 있게 될 텐데. 그게 무서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이미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다른 수강생 2명만 있었고 그들도 곧 수업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혼자만 남게 된 거죠. 민중 강사가 다가왔어요. 오늘은 혼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오늘은 개인 레슨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텅 빈 수영장, 은은한 조명, 물소리만 들리는 고요함, 사적이고 친밀하고 그리고 위험했어요. 오늘은 자유형 스트로크를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제 뒤에 섰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가까이요. 가슴이 제 등에 완전히 밀착됐어요. 한 손으로 제 팔을 잡고 다른 손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을 때마다 제 몸이 뒤로 밀렸어요. 물의 반작용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제 엉덩이가 그의 그곳을 눌렀습니다. 수영복 너머로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좀 더 힘을 빼라고 그가 속삭였어요. 긴장하면 물이 느낀다고요. 하지만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것이 제 엉덩이 골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거든요. 허리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옆구리를 지나 골반을 지나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요. 경계선을 따라 쓰다듬듯이요. 물의 저항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이렇게 지지해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지가 아니라는 걸요. 수영장 벽까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벽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를 벽 쪽으로 밀었어요. 양손을 벽에 짚게 했죠. 그리고 뒤에서 완전히 제 몸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제 등을 눌렀고 그의 것이 제 엉덩이를 단단히 눌렀어요. 더 이상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느끼는 거였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체온과 그의 숨소리만 느껴졌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호흡을 맞춰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레슨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물속에서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요. 샤워하러 가야 한다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죠.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아직도 뜨거웠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강사실로 바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녁 드셨냐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걸어서 5분 거리라고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나와 함께 걸었어요. 5월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낮에 더위는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곳이었어요. 작은 이자카야 스타일이었죠. 사람도 많지 않았고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술을 시켰습니다. 소주 한 병이요. 첫 잔을 비우고 나서야 조금 편해졌어요. 그도 마찬가지였는지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대화였어요. 수영 이야기, 날씨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이요. 하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말도 잘했고 웃음 코드도 잘 맞았죠. 두 번째 잔을 비우고 나서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그는 최근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연애가 쉽지 않다고요. 저도 솔직해졌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23세 너무 일찍 결혼해서 30 되기 전에 끝났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결혼은 생각도 안 한다고 했죠. 다시는 안 하냐고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절대 안 한다고,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자유롭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뭔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죠. 세 번째 잔을 비우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과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는 거요.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오래 알던 사람처럼요. 웃음도 많이 나왔어요. 그의 농담이 재미있었고 제 이야기에도 잘 반응해줬죠.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술이 거나하게 올라왔어요. 알딸딸했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식사를 마칠 때쯤 벌써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비비며 서 있었어요. 집이 바로 앞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한 잔 더 하고 가시겠냐고. 맥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이었어요. 곧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대답했죠. 그의 집은 정말 가까웠어요. 수영장에서 2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죠.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그는 냉장고로 갔어요. 맥주 2캔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네주고 자기도 하나를 땄어요. 서로 건배를 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맥주를 마셨어요.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이어졌어요. 더 사적인 이야기들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맥주를 반쯤 마셨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일어서면서 화장실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복도 끝이라고 그가 가리키며 알려줬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지러웠어요. 술 기운이 확 올라왔거든요. 몸이 앞으로 휘청했습니다. 균형을 잃었어요.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뭐라도 잡아야 했거든요. 그가 재빨리 일어나서 저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제 손이 이미 그에게 닿아 있었거든요. 정확히 그곳에요. 오디였지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크기, 모양, 그리고 뜨거운 온기까지요. 손에 다 잡히지도 않을 만큼 컸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떼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도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친절한 강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뜨겁고 위험했어요. 제 손이 움직였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를 올려다 봤어요. 그는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이 그의 벨트로 갔어요. 천천히 풀었습니다. 지퍼를 내렸죠. 그리고 더 이상 장벽은 없었어요. 그의 목구멍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소리였어요. 갈라진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의미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게 느껴졌고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그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았어요. 깊고 격렬하고 절박했습니다. 복도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침실까지는 못 갔습니다. 중간에 멈춰 섰거든요. 그가 저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손이 제 옷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죠. 옷이 벗겨졌어요. 그의 것도 제 것도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좁은 복도였어요. 벽 하나와 우리 둘뿐이었죠.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제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벽이 차갑게 제 등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뜨거웠어요.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벽에 기댄 채 좁은 복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거칠고 격렬하고 필사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쇄골, 어깨, 그 아래로요. 저는 목구멍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복도는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어요. 앞으로, 뒤로, 깊게, 더 깊게요.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제 가쁜 숨소리가 섞였어요.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의 어깨를 깨물었어요. 목소리를 참으려고요. 그도 제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동시에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서로를 붙잡은 채요.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아는 채 앉아 있었죠. 그가 제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부드럽게요. 아까와는 너무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옷을 주워들었죠. 자연스럽게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가 보였어요. 그곳으로 걸어갔죠.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 그에게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피곤했어요. 술 때문인지, 방금 전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들었어요. 새벽 5시였어요.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디인지 몰랐어요. 낯선 천장, 낯선 소파, 그리고 제 옆에 자고 있는 남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일들이요. 수영장, 저녁 식사, 그리고 복도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를 깨우지 않으려고요. 옷을 찾았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급하게 챙겨 입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를 봤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예뻤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그가 깨기 전에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곳에서 라는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헐레벌떡 걸었어요. 아니, 뛰었죠. 그의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바닥에는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어젯밤의 감촉이요. 그리고 몸 구석구석에도요. 그의 흔적이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았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지만 제 안은 더 뜨거웠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목에, 어깨에, 허벅지 안쪽에 희미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죠. 그의 흔적이었어요.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명확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단 1초도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어젯밤이 떠올랐거든요.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의 숨소리,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도요.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요.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일지도 몰라요. 결혼했을 때도, 그 전에 연애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요. 낮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멍하니 보냈어요.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를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두둥거렸죠. 수진이가 연락했어요. 오늘도 같이 가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수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요.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있었지만 저는 그만 보였어요. 자세를 교정할 때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평범한 터치였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그 손이 제 몸을 어루만졌던 게 생각났거든요. 물속에서 그와 가까워질 때마다 긴장됐어요. 수진이가 눈치챌까봐 조심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수진이가 먼저 간다고 했어요. 오늘 약속이 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어요. 수진이가 나가고 수영장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했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가 저녁 드셨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먹으러 가자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은 어젯밤과 같은 곳이었어요.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주를 시켰죠. 첫 잔을 비우고 저는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젯밤 일에 대해서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혀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잔을 비웠어요.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더 솔직해졌습니다. 이런 감정 느껴본 게 10년도 넘었다고 말했어요. 결혼도 했었고 연애도 했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계속 오고 싶다고 했죠. 부담 없이. 결혼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더 좋다고 제가 말했어요. 자유로웠거든요. 세 번째 잔을 비우고 저는 결심했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신 있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도 되냐고요. 그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쁜 미소였어요. 당연하다고 했죠. 그의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젯밤처럼 급하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켰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가 제 뺨을 감싸고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어젯밤처럼 격렬하지 않았죠. 천천히, 깊게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침실까지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왔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제가 속삭였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쇄골, 가슴, 배, 그리고 더 아래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각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손가락이 제 피부를 훑었어요. 천천히, 섬세하게요.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더 여유로웠고, 더 깊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요.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 어떤 속도를 원하는지 서로 배워가면서요.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작은 소리를 냈어요. 어젯밤보다 더 깊게 느껴졌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걸까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느끼면서 호흡을 맞추면서요. 그의 눈을 봤어요. 어둡고 뜨거웠지만
다정함도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눈으로 그를 봤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 번 정점에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함께 무너졌을 때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서요. 그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땀으로 젖은 몸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겨있고 싶었어요. 괜찮냐고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그의 품에 안긴 채로요. 어젯밤처럼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웠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도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죠.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샤워했어요. 좁은 샤워실이었지만 괜찮았죠. 그가 제 머리를 감겨줬고 저는 그의 등을 씻어줬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맛있었습니다. 함께라서요. 오늘 저녁에도 올 거냐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수업도 있고요. 수업 끝나고도 오겠다고 했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후로 일상이 됐어요. 월수금. 수진이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레슨을 받았죠. 평범한 수강생처럼요. 하지만 레슨이 끝나고 수진이가 가면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연인처럼요. 가끔은 저녁을 먹고 가끔은 그의 집에 갔어요. 어떤 날은 제 집에 오기도 했죠. 결혼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겼죠. 그게 우리에게 딱 맞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레슨이 끝나고 수진이가 갔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죠. 오늘은 좀 더 있고 싶다고 제가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을 껐어요. 수영장 조명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수영복 위로도 느껴지는 체온이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가 속삭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었죠. 몸이 긴장하면 물도 안다고요. 지금은 긴장 안 한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왜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팔이 저를 더 세게 감쌌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춤추듯이요. 음악은 없었지만 우리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행복하냐고 그가 물었어요. 아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서로를 아는 채로요. 결혼은 안 할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건 괜찮았습니다. 이 관계, 이 순간, 이 감정 모두요. 40대 후반에 찾은 사랑이었어요. 아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욕망일 수도 있고 동반자일 수도 있고요. 정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물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끝이 어디일지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은 충분히 아름다웠으니까요.